반갑습니다. 리더를 위한 구조화 수업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어떤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거나 누군가의 이런 습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조직의 리더로서 자원의 누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감지하고 대응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성과 불투명 포장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반화시키려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태도에 대한 중요성은 저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의 경우에서는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로 성과가 나지 않음을 아니면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초기의 대표자가 되면 다 소위 말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를 챙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보시고 초기 조직에서 직원들을 모시고 있는 대표님들께서 혹시 우리 조직에도 이런 패턴을 보이는 분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이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불투명 포장형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특징을 먼저 알아보면요. 이들은 결과보다 노력에 매우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력이라든지 과정에 있어서 태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매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노력만 했다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면 대표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살 것 없이요. 우리 조직의 자원이 급여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우리가 근로자일 때는 한 달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용을 주는 입장이 되면 매우 한 달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뭔가 빨리 최소 기능 제품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기능들을 정식 제품을 출시를 하고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도하게 노력서사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습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자유를 조금 더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올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을 때 용인이 돼야지 처음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주면 잘해주겠지라는 믿음에 믿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억지를 부리거나 소위 말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뭉개는 사람들의 성과 결과가 높은 확률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성과 기준은 마련을 해 두셔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언어들로 감지를 할 수 있나? 행동들도 있겠지만 자, 이 말 많이 쓰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후회 없고 미련 없고 그래도 문제가 나온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소위 말해서 파이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의 성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열심 모드를 하시는 분들은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서운함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서사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통상적인 사회의 메커니즘과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느껴지시나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 뭔가 몰입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물타기랑 노력서사로 자기의 모든 책임 다하지 않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뭔가 대표자가 자 한번 추진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할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기저에는 우리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아니면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과 철학이 있을진데, 그런 거 우리 사업계에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여러 창업 강의들을 들으면 숱하게 보셨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곳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뭐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자, 그거를 다 공유했다는 가정하에 소위 말해서 뭉개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못하겠고 뭐 그런 소리를 자꾸 할 수가 있습니다. 대안도 없이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한번 이런 유형이 아닌가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형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에 관해서 두 번째 섹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요,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성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은 내지 않고 열심, 그 서사 하나로 자기 위치라든지 자기 상황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그의 혹은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정의 기반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구조 속에서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 패턴이 굳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전부 다 그냥 당연하게 월급을 받아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을까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소위 말해서 뭉갤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뭉개기 위한 포장도구로 열심히 하고 있다,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멀리 보고 가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는 정말 그런가? 근데 또 보면 일을 안 하면 뭐 하겠죠. 근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악순환, 그리고 답답함, 화남, 이 대표자가 이런 화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진짜 돌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리더로서 이들을 사전에 발견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달라고 했을 때요, 특히나 요즘에 이 조직들은 아시다시피 공유가 핵심입니다. 뭐 어떠한 일이 진행됐을 때 조직원들에게 이 내용들을 다 숙지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공유로 이런 여러 가지 협업 툴을 보시면 이래서 이 도구들이 나왔구나. 뭐 소위 말해서 스타트업이라서 뭐 노션, 슬랙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뭐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유, 소위 말해서
로컬 PC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기반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이런 유형들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뭉갤 거 뭉개고, 실제로 그거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조차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든지 수치화된 것으로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형들에게 성과나 소위 말해서 KPI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런 유형이 하는 보고들은 생각보다 감정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누구 봤을 때 이 사람 나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는데 없을 것 같잖아요. 있어요. 누구 봤을 때 그러니까 서로 막 감정을 섞어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역할과 역할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소위 말해서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을 선보인다면 그거는 또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하시는 대표님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맡기면 빨리빨리 완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진행 중이거나 이건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러고 이 조건을 자꾸 걸어요. 이거 됐을 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됐을 때 이거 해야 되고요. 지금 보면 지금 할 거는 노는 거. 논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서고 하다 보면 미래 시점에 자꾸 걸어놓고 지금 할 일을 서고 하다 버리면 하는 척만 한다. 그리고 요즘에 LLM 가지고 하겠지. 그런 관련된 내용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구조로 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과는 없었지만 이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를 맥락을 잘 살피시긴 해야 되는데요. 정말 나도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 막 뛰어들어서 정말 미련 없이 했다 이럴 때가 있을 것이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서사를 만드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해 봅시다. 우린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조직이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출물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막 처음이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아주겠지, 놔두면 잘하겠지, 놔두면 요즘에는 LLM 가지고 그냥 할걸요? 그러니까 LLM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월급 주고 받을 필요는 늘 말씀드리지만 없다라는 겁니다. 기획을 하려면 자기 머리에서 구조화가 돼서 그거를 만들어낼 때 조금 더 세부적인 것, 디테일한 것들을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LLM 활용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구조를 짜지를 못한다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LLM에 너무 의존해 있는 직원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늘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산출물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까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요. 산출물을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만들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초반에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은 마음에 검증 없이 채용을 하지 말자. 그리고 채용을 할 거면 기간을 두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두잖아요. 그렇게 기간을 두던가 아니면 몇 번의 작은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신뢰가 생겼을 때 일을 같이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잘하는 척, 성실한 척, 많이 했는데 몰라주는데 서운한 척을 해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을 때 못하면 이거 못했다. 그리고 이거 잘했으면 이거 잘했다 라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무조건 내가 막
나도 젠틀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보지도 않고 아 정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와 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 난 정말 여기에 핵심 인재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일은 잘했다, 이 일은 못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리더의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한 것들을 다시 얘기를 드리면 노력은 분명히 박수받아 마땅하고 그게 우리 조직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거를 그냥 그것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막으로 쓰려고 하는. 제가 말하는 걸 이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이 뭐 어떤 맥락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유형의 기만하는 분들은 멀리하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노력 자체를 무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과 성과를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구조화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피드백을 받을 때도 이러이러한 수치로 보고를 하도록 사전에 온보딩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표자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가이드를 주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1인 기업을 하다가 본인이 역량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힘에 붙여서 직원을 한둘씩 모시게 되는 그런 분들을 페르소나로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팀원 모집하고 나는 아무 역량이 없는데 팀원 모집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대표자인 이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업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이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내 목록에 더 필드 플레이어 채널이 있어도 괜찮겠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해지지 않은 사업의 길을 가는 대표님들을 늘 존경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마 사업 고민으로 머릿속이 여러 가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더 눈부실 내일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